안녕하십니까,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함께하는 문화, 같이 하는 문화, 가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온통 휴교령, 휴원령이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휴교령이 풀려도 이거 이제 보내야 되는가 하는 걱정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걱정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잘 집에서 보육하고 교육시키느냐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함께 나눠주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 모신 선생님은 어린이집만 26년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오늘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눠주시리라고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부평구에서 색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숙희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그 코로나19가 이 어린이집, 유치원, 막 학교까지, 그쵸? 전부 휴교령, 휴원령을 내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그러면 이 휴교령이 끝나고 나서는 애들을 보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염려도 하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집에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이 많은데, 이렇게 불안한 부모님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줄 그 원장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좀 들려주세요. 네. 많이 심란하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저희 어머님들이 불안한 것처럼 저희도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네. 대한 그런 막연함과 예, 이게 불안한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집과 어린이집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체 사회생활은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어머님들이 가장 염려되시는 게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긴급 보육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휴원이 접어지고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과연 또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아마 그런 걱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모든 교직원과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매번 체온 체크와 건강 체크를 하고 있고요. 소독은 수시로 하고 있고 방역도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는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고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아이들이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감기라든지 이런 게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또 증세가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침만 해도 무서운 막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아이들 뭐 식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뭐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손 씻기 예절, 그다음에 기침할 때 이런 것도 수시로 좀 아이들한테 너무 무겁지 않은 정도 선에서 그러면 저기 원장님이 오히려 이 어머니들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뭐죠? 통신문 같은 걸로 안내해주나요? 뭐 손 씻기 뭐죠? 그 건강 관리, 위생 관리 이런 거. 저희 원 자체에서도 만드는 게 있지만 저희 관계 기관에서도 수시로 코로나에 지켜야 될 예절, 건강 관리법 이게 수시로 오면 저희는 바로 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보육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 환경과 보건에 관해서는 그 관과 또 민이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뭐 거의 전체 휴원이 결정됐는데요. 사실 뭐 말이 그렇지 아이들을 평상시에도 그 안전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데 그 어린이집이 이렇게 원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혹시 정부 차원에서 무슨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바로 방역 물품 지원비가 각 엄마다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지원이 됐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독제는 저희 원도 구입을 했는데 마스크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예, 그 혹시 비용 그런 분류가 거- 돼서 나왔어요. 그 얘기. 아. 마스크 비용 별도 소독제. 아니 예. 그러면은 비용만 있으면 구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에서는? 예, 근데 구입을 지금 마스크는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네. 그러면 애들은 집에서 그냥 쓰고 온 마스크를 쓰나요? 예,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음. 유아들은 쓸 수 있지만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마스크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위성이 문제가 훨씬 있군요.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더 면역력도 약한 애들인데 네. 마스크조차 네. 그러니까 그 영아 전문 마스크가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하고 있지를 못하고. 그렇지. 네, 만 2세 미만. 네네네.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네. 그렇게 방역비는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지원도 있나요? 네, 지금 아이들이 돈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도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네. 기타 지원은 기존 아이들이 출석할 때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일반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2주 전에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네. 지금 신청 즉시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말이 참 이쁜데 아이돌봄 서비스인데 이건 어떤 거죠? 어머님들이 시간제로 네. 내가 뭐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네네. 기관에 보내는 건 조금 위험하고 집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24시간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단 돌봄 선생님이 허락이 될 그 시간이 맞을 때만 네, 가능합니다. 예. 원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뭐 아무 때나 한밤중에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하는 시간을 기관에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각 주민센터나를 사육지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 그리고 네. 한부모, 그리고 다자녀, 그리고 소득 150% 이하. 네. 50%야? 예, 중위소득 150%. 아, 중위소득. 예, 네. 소득 150% 그러니까 가정에서. 소득에 따라서 그 예, 지원이 근데 이제 되는군요. 다른 부모들도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음. 개인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아. 예, 시간당 9,890원이 지불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아동 권리 관점에서 볼 때 혹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또 위기 상황,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도 정말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차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처음이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 내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안전에 대한 위협,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할 때 우리 가정에서 혹은 또 이렇게 뭐 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너네들은 무조건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뭐 말 안 들으면 안 돼. 뭐 밖에 나가면 안 돼. 마스크는 꼭 써야 돼. 아이들은 왜 그러지? 그걸 잘 모르면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아이들이 이 어떤 그 위험 내지는 위기에 대처할 그런 면역력을 그쵸 우리가 이걸 뭐 심리 방역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걸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의 정도에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우리 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위기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적에 그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뭐 예방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진 같은 거 교육하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런 감염증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뭐 손을 깨끗이 써야 된다.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래야만 또 아이들의 그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뭐 우리가 밖에 못 나가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 또 가족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함께 그 시간을 정말 막 어떤 공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이렇게 건물이 뭐 무너진다든가 무슨 엄청난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절절매고 있는데 혹시 원에서 아이들이 이런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뭐 겁나요라고 하면서 그 과도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 단계 전부터 네. 코로나 사태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긴급 보육 아이들만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게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전체 착용을 하고 등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죠. 손 씻기 예절이라든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기침 예절,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이럴 때 어떤 거고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말해준 만큼만 받아들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른이 이거 부분을 막 과장을 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정확한 정보와 아이들 눈높이에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이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뭐 과도한 스트레스나 뭐 불안감을 갖는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원해서 잘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혹시 네. 집에서 네. 어머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 심리를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킨다든지 겁을 먹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혹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가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 기관에다 아이들을 맡기는 이런 가정들이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휴원을 하게 되니까 아이를 어떤 맡길 데가 없어서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긴급 보육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혹시 다 안 맡기는데 우리 애만 갖다 맡기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린이집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 그런 호소도 있어요. 그 직접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입장에서 그 어머니들에게 좀 이렇게 좀 뭐죠? 안심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셔요. 네,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보통 때 긴급 보육도 저희는 때때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관계 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공문이 구체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긴급 보육을 할 때는 어떠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라라는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눈치를 절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혹시 어머님들이 그런 마음이 생길세라 더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요 조사를 할 때에도 긴급 보육에 대한 수요만 조사를 하지,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한 뭐 식단이라든지 네.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갑자기 내일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만 하지 왜 보내세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멘트는 절대 하지 않도록 저도 선생님한테 교육을 하고 관계기관에서도 어떠한 사유에 불문하고 긴급 보육은 어머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머님들이 그런 걱정은 이제는 절대 안 하셔도 안심하고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원장님 제대로 잘 모셨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휴교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런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긴급 보육 서비스 마음 푹 놓으시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또 진행하겠습니다.